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쉽게 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1층, 2층 건물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층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은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작업을 이렇게 각 레이어의 단계별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투명한 셀로판지에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 개의 셀로판지를 합쳐놨을 때와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도 레이어를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현재 레이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레이어 포토샵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학습 자료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현재의 레이어 PSD 포토샵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놓고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의 레이어 도큐멘트를 보면 레이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바지부터 신발, 배경, 셔츠, 인형, 사자, 기린 등 다양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처럼 포토샵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각 레이어에 하나의 작업만 해놓고 하나씩의 작업만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쳐 놓는다면 만들어진 각각의 레이어가 하나의 이미지, 완성된 이미지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하나의 작업 공간밖에 없다면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자칫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자, 이럴 때 각각의 작업을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해 놓는다면 문제가 됐을 경우에도 그 문제가 되는 레이어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렇듯 레이어는 이제 층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불러온 레이어의 레이어 도큐멘트는 지금 바지가 맨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린이라는 레이어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경을 보면은 자, 이 전체 모습이죠. 전체 사용이 되는 배경이 세 번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즉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가장 낮은 순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켜켜이 쌓아놨을 때 쌓아놓은 이미지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가령 배경의 배경 레이어를 끌어서 클릭 드래그해서 맨 아래쪽으로 갖다 놓으면 맨 아래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배경이 맨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쪽으로 기린, 사자, 인형, 셔츠, 신발, 바지 등이 차례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듯 레이어의 순서는 이제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가령 지금 기린이 배경 바로 위쪽에 있죠. 순번으로는 그죠, 많이 아래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빨랫줄에 빨래들이 걸려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자, 기린의 위치를 맨 위쪽으로 옮겨 놓으면 현재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자, 지금의 기린 레이어를 한번 이동을 해 볼까요? 자,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이동 툴 선택을 해주고요. 기린 레이어 선택. 자, 선택을 할 때도 자, 위쪽에 오토 실렉트 기능이 있는데요. 오토 실렉트 기능을 체크를 해 놓으면 직접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특정한 이미지, 여기 나타나는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된 그 이미지의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기린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기린 부분 나타나죠. 자, 여기서 배경을 숨겨 놓으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에는 지금 빨랫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렛 집게죠. 팔렛 집게도 역시 배경에 같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구름이라든지 바위, 그리고 마지막 이 치마인가요? 자, 요거 부분도 배경에 같이 포함이 된 그러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배경 레이어만 잠시 꺼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린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린을 클릭하면 기린 레이어가 선택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바지를 선택하면 바지 레이어가 선택이 되고요. 자, 배경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투명한 상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레이어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가 있는 부분만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이 되고요. 자,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능이 바로 오토 실렉트 기능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기린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해보면 기린이 현재 맨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맨 위쪽에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기린을 신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아니면 신발 아래쪽에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 아래쪽에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레이어의 순서는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 레이어의 그 순서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레이어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 순서에 대한 설정도 필요하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레이어는 각각의 레이어의 작업을 개별로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합쳐 놓으면 되는데요. 일단 배경을 다시 켜 놓고요. 기린이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좀 위쪽으로 이동. 자, 이동을 할 때도 역시 방향키를 사용을 하면 한 픽셀 단위로 위치에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무브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 참고를 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은 레이어를 통해서 세부적인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수십 개, 수백 개까지의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 레이어를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령 묶고자 한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키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메뉴가 나타나고요. 자, 지금 이 메뉴에서는 선택된 레이어를 복제를 할 때 사용이 되는 디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삭제를 할 때 사용이 되는 딜리트,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주는 그룹 from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그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그룹을 선택을 해주면 이제 새로운 그룹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룹을 입력을 해주고요. 뭐 그룹의 색상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럼 레이어 색상이 바뀌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래쪽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OK를 해주면 선택된 4개의 레이어가 이렇게 그룹 레이어로 포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레이어의 공간을, 레이어 패널의 공간을 여유있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룹을 통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다시 빼주기 위해서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룹 필요 없다면 그룹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키 혹은 끌어다가 휴지통에 갖다가 넣으면 그룹은 사라지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다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현재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머지 다운, 그 다음에 자, 머지 비지블, 플래튼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선택된 레이어를 아래쪽 레이어와 합쳐줄 때 혹은 전체 레이어를 합쳐줄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기린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우측 마우스 버튼, 자, 머지 다운을 선택을 해주면 기린이 아래쪽 바지 레이어와 합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덩어리가 됐다는 것이죠.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자, 여기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E 키, 컨트롤 E 키를 눌러 보면은
숫자 키가 아닙니다. 알파벳 E 키를 눌러보면 자, 바로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합쳐집니다. 컨트롤 Z. 머지 다운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머지 비지블은 현재 보여지는 모든 레이어를 이제 합쳐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가령 현재 왼쪽에 보면은 각 레이어에 눈 모양이 있습니다. 눈 모양이 켜져 있는 상태는 현재 레이어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클릭하면은 이제 눈이 없어지죠. 즉 눈이 사라집니다. 즉 해당 레이어의 모습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다시 켜주면 나타나고요. 자, 여기서 쭉 드래그 해보면 드래그된 그 레이어의 눈들이 없어집니다. 즉 사라지고요. 다시 쭉 드래그 해주면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특정한 레이어의 눈을 숨겨넣어서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자, 머지 비지블을 사용하면 지금 보여지는 레이어죠. 보여지는 레이어만 합쳐줄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보여지는 레이어만 하나로 합쳐지고 보여지지 않은 레이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플래튼 이미지는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현재 사용이 되는 모든 레이어를 한 덩어리로 합쳐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한 덩어리로 합쳐주면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처럼 작업이 끝난 레이어는 합쳐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다양한 합치기 기능을 이용해서 합쳐주면 되겠고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Create New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투명 셀럽 판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주거나 하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삭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메뉴를 통해서 레이어에 대한 또 다양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뉴 기능을 보면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룹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플리케이트를 통해서 현재 선택된 레이어를 복제해 주거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리네임 레이어를 통해서 레이어의 이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해줍니다. 자, 밖에 레이어를 멋있게 치장을 해주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레이어 스타일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뉴 필 레이어가 있는데요. 자, 뭐 솔리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색상의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 컬러의 레이어, 그 다음에 패턴은 패턴의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자, 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제 효과 레이어죠.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데, 자, 선택된 레이어를 조정 레이어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어저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어저스트먼트는 여기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와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에 사용이 되는 어저스트먼트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버튼 모양으로 이렇게 빼놓은 것인데요. 자, 여기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설정을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조정 레이어 사용을 하는데, 자, 이게 Create New Adjustment Layer가 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위쪽에 있는 Brightness Contrast는 이제 밝기에 대한 변형을 조절을 해주는 때 사용이 되고요. 자,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그룹으로 묶여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은 이제 밝기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 바이브랜스 혹은 비브랜스부터 컬러 룩업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해주기 위해 사용이 되는 그런 그룹들. 자, 그리고 인버트는 이제 반전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맵, 요것은 이제 색상, 그레이디언트 색상을 통해서 맵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룹의 특정한 기능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밖에 뭐 레이어 마스크가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그 다음 강좌인가요? 그때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해당 강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밖에 뭐 레이어 정렬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아래쪽으로 이동하거나, 그죠? 위쪽으로 이동하거나, 현재는 위쪽으로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자, Bring to Front Forward 기능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됐죠? 자, 여기에서는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밝기를 설정을 해주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름 적당하게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정 레이어가 적용이 됐고요.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프로퍼티스 설정 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브라이트니스를 설정을 해보면 밝기에 대한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의 조정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모두 지금의 조정 레이어에 설정이 되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효과에 의해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사용이 되는 게 어저스먼트 레이어, 즉 조정 레이어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닫고 필요 없다면 레이어를 휴일통으로 갖다가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역시 폴더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 폴더는 그룹 폴더죠. 컨트롤 Z. 자, 지금의 어저스먼트 즉 조정 레이어는 자, 여기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뭐 레벨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레벨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레벨에 대한 어저스먼트 즉 조정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의 레벨도 이제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이고요. 어두운 색 영역을 더욱 어둡게 하거나 밝은 색 영역을 더욱 어둡게, 그리고 중간에 있는 회색은 전체적인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대비에 대한 설정이죠. 탁하게 하거나 선명하게 할 때 지금의 레벨 적절하게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처럼 조정 레이어를 통해서 아래쪽 조정 레이어가 있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레이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이어는 또 투명도, 엄밀히 말하면 불투명도죠. 오페시티를 통해서 불투명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워볼까요? 자, 지워주고요. 자, 길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페시티 값을 낮춰보면은 낮춘 만큼 투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각 레이어의 투명도 오페시티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각 레이어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잠궈놓기 기능을 이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길인 레이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기 자물쇠 모양이죠.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면 이렇게 잠궈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길인 레이어는 선택, 이동, 뭐 크기에 대한 변화 등 작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해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포지션을 선택을 해주면 이제 위치에 대한 이동만 해줄 수가 없고 나머지 작업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브러쉬 모양이죠. 자, 이미지 픽셀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할 수는 없지만 이동에 대한 작업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투명한 표시죠. 락 트랜스페런트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기능을 켜주면은 해당 레이어의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의 기린 이미지는 이 기린 모양만 있는 그러한 레이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어떠한 또 작업을 해준다면, 브러쉬 툴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준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린이 있는 이미지죠. 즉 불투명한 그 영역에 대해서만 색이 칠해지고요. 나머지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색이 칠해지지 않습니다. 컨트롤 Z. 자, 만약에 지금의 이 기능을 해제를 해준다면 투명한 부분도 색이 칠해지죠.
자, 해당 레이어의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지금 Lock Transparent Pixel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처럼 레이어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작업에 활용을 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밖에 기능은 예제나 특별히 또 해당 강좌에서 또 살펴볼 일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이제 합성에 대한 블렌딩 모드죠. 네, 블렌딩 모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음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레이어는 층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일수록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 자, 각각의 작업을 개별로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쳐 놓은다면 이제 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했을지라도 하나의 이미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 이런 레이어는 지금의 이 레이어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저장을 할 때는 포토샵 파일이죠. PSD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PSD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최종 결과물 하나로 합쳐진 일반적인 JPG나 BMP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자, 역시 자, 여기 파일 형식을 JPG나 BMP와 같은 이러한 파일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주면 레이어와는 상관없이 자, 지금 보여지는 최종의 요 이미지의 모습이 최종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